안녕하세요. 너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화. 변화. 체인지. 바뀌는 거. 무엇인가 물리적 변화도 있을 테고 화학적 변화도 있을 텐데 물리적 변화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화학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하는 건데 선생님과 그리고 작게는 제가 평생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의 변화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말뜻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참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한다는 뜻이죠.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본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본성은 잘 변하지 않고 네. 말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본은 변하지 않고 본이라는 건 뭐냐면 네. 원시인 때부터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축적된 DNA에 의해 네. 그거는 변화가 안 돼요. 네. 엄밀히 말하면 변화가 된다. 그런데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 때 갖고 있던 DNA와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DNA가 같을까 같지 않을까?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죠. 그거는 뭐 횟수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서원 교수가 갖고 있는 DNA나 내가 갖고 있는 DNA 말하자면 본성이 네. 바뀌자면은 그만한 세월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변하는 건데 우리가 짧은 일생을 두고 이렇게 보면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초적인 덕지덕지 붙은 게 뭐냐? 그거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받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 교수가 어디 미국 이민 가서 거기서 살면은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 네. 그건 변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방법으로 산다 그래도 이서원은 이서원답게 살겠죠. 그렇지. 그 이성이 갖고 있는 DNA는 몇백만 년 뒤에나 이제 바뀔까? 네. 지금 바뀌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께 이제 원래 7년째인데 27년째 선생님께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왜 안 바뀐다고 하십니까? 라고 정말 반발도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시원하게 풀리고 정리된 것은 바뀌는데 시간 변수를 생각해라. 네, 정말 그 DNA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은 짧게는 내 한평생, 길게는 인류의 역사만큼 서서히 정말 눈에 안 띌 정도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다. 그게 이게 저한테 시원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 변화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으로 또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구나. 느긋하게 그의 변화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람을 변화시키자 하는 사람의 기본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건 좋은 깨달음이네. 내가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그 히말라야도 가고 알프스도 가고 뭐 이제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 이제 그 갔다 온 그 체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걸 보면 참고가 안 돼. 아하. 그건 뭐냐면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만 쓴 거예요. 네. 보니까 경치가 좋다. 하늘이 맑다. 네. 이런 거만 써놨기 때문에 네. 내가 가면 느낌이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참고가 안 되고 거리가 얼마나 가야 될지 이게 없으니까 참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등반가들이 쓴 등반기를 보면은 가령 이제 표시를 정확하게 몇 킬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제일 뭐라고 할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것이 보통 사람 걸음으로 30분 걸어가면 무엇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디 길을 물어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가면 금방입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단위가 틀리는 거예요. 말하는 단위가. 그런데 이제 이쪽이 사실 느긋하긴 하지만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참고가 안 돼요. 참고가 안 되지만은 생각하도록 만드는 여유를 상대방이 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확한 걸 줘버리면 상대방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딱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저리 가보세요.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리라고 한 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 일정 부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뭐 물론 옛날부터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혼자 생각에 그게 참 지혜로운 생각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괜히 내 혼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시골에서 저 산 너머 마을까지 얼마나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노인이 가보시오 그랬대요. 뭐 얼마를 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가보시오 그러니까 가보시오.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노인이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가면 3시간. 이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양의 그 정확한 것하고 우리나라의 여유를 주는 것하고 뭔가 이렇게 합쳐진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런 노인은 굉장히 드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드물고 이렇게 보통 사람 걸음으로 가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금방 갑니다. 저리 가세요 하는 건 한국 사람인데 얼핏 생각하면 서양 사람은 이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이 사람에게 생각할 거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여유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지만 야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런 이제 정확히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덜 발달됐다는 얘기로 미숙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나는 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확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인데 내가 그 한동안 전국에 있는 섣불 그 집으로 그 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럼 섣불이 그 지도에 뭐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략 뭐 번지만 있다든지 동네만 있다든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너티나무 밑에 이제 그 노인들이 앉아 쉬라고 정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한다고 노인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물었어. 이런 돌부처가 있다는데 그랬더니 그거 저리 가면 된다 이거야. 절이라고. 절이. 그래서 길은 여러 길이 있어. 그래서 절이라니 어느 길로 가면 됩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여보시오. 대한민국에 사통팔달 안 통하는 데가 없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 얘기 듣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분이 한참 웃게 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의 결실,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좀 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급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인 변인이라든지 뭐 온갖 변인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변심하거나 해서 안 되는 일이 워낙 많고 전쟁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서양처럼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는 그 틀릴 수 있는 그 범위가 적다는 거죠. 적죠. 네네. 적기는 하지만은 치명적인. 근데 우리는 그 범위가 넓은 대신에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유를 댈 수 있는 데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 조금 당신이 빨리 갔으면 될 것 같은지. 내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보고 맥혔으면 나와서 저 길로 가봤으면 네, 될 네, 건데 네, 네. 이 여유가 많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이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했을 때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정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되면 저 사람이 이 정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여지도 있으니 내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본다. 그 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보다 지혜롭다는 거고, 제가 서양의 이제 심리학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이 자존감을 높이는 9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9가지. 그 다음에 또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인지 왜곡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신념이 있다. 그리고 그걸 또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죠. 하나 빠진 것은 그걸 메워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체유심조란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은 마음 써주면 된다는 얘기를 견딜 수 없어서 이걸 정확하게 규명해서 9가지, 5가지를 해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명료하긴 한데 늘 든 마음은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그런 의문이 항상 꼬리를 물고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1, 2, 3, 4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모세의 시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문화는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1, 2, 3, 4 이런 게 있는데 돼 있지. 그전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걸 적잖아요. 그런 게 다르지 않나. 그것도 또 중요한 영향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서양이 분석적이고 정확한 데 비해서 우리는 좀 감각적이고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애둘러서 이야기하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 그런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이 안 된다. 외국에서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우리가. 그러는데 다시 변화로 들어와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보는 제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본성은 안 바뀌고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여유 있게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다음으로 그렇다면 본말에서 말 붙어 있는 것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것도 느긋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거는 빨리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네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노력해야 된다면 사실 그 선생님처럼 사람을 상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변화에 대해서는 느긋하고 그러나 말에 해당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그 포인트를 집어줄 수 있는 지혜, 해안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텐데 선생님 뭐 많은 무수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탁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변화된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분기점을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네.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 분기점.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네. 그 판단이 중요해요. 아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대고 말하면 잔소리밖에는 안 되고 네네. 또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저항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나 내가 그 변곡점을 정확히 알고 네. 그때 딱 서면 맞습니다. 선생님, 어제 제가 상담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마음이 부처님 같아요. 누구에게도 해로운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상담을 온 거죠. 왜?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싫대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아내가 전번에 오고 어제는 남편이 와서 남편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똑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같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래요. 그래서 부처는 불전함만 받고 웃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 말을 탁 치시는 사람 말이 선생님, 부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떠올라서 그냥 대웅전 부처님이다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분은 마치 제가 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답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대웅전 부처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마음만 좋았지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게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불만이었구나. 이걸 내가 정리가 됩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얼떨떨했죠. 얼떨떨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기점에 이분이 왜 도대체 나에 대해서 그럴까에 대해서 마침 제가 우연처럼 대웅전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옛날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그러네요.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서 그분이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좀 말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목도 안 마른데 자꾸 이 물맛 좋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자는 그걸 잘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예민하게 알려면 치료자는 아까 변화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분수령, 그 포인트 그거를 탁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역시 세월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세월보다는 집중력.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 집중력이요. 집중력. 내가 군대 갈 때 뭐 잘못돼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내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네. 고소를 당한 게 있어서 그 내보다 1년 선배인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거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문의를 했더니 내 말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더니 타이프를 앞에 놓고는 치도 안 해요. 가만히 이야기를 그냥 다 들으면서도 네.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근데 어떤 점에 가서는 탁탁 치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내가 10분이 얘기하는데 한 1분 정도만 탁탁 쳐. 네네네네. 이분이 내 얘기를 10분 동안 들었지만 법률적으로 쓸데없는 얘기가 내가 많은 거예요. 내 감정이 억울하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으니까 억울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법률적으로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요걸 찾으려고 딱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테이프 앞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하다가 그런 소리가 하나 나오니까 오만 한 1분 쳐가지고 거꾸로 고소장 하나 딱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 집중력이 아주 그냥 선명한 예네요. 선명한 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는 것도 그런 집중력이에요. 네, 집중력인데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집중력이 없어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대웅전의 부처님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네. 자기가 자기 분석을 해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하고 그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네네네네. 지금까지 몰랐던 걸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아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면 선생님 내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맞아요. 요말 한번 확인만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쌍방적인 건데 네네네. 치료자는 그런 집중력을 환자를 볼 때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고 네. 환자는 내가 그 법률적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듯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하는 것 가운데 치료자에게서 어느 것이 이게 집중해서 핵심적인 건가 네. 요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궁합은 서로가 집중해서 상담하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반대되는 사람은 환자는 자기가 쓸데없는 거라도 감정이 있으니까 이게 억울했다 저게 억울했다 이걸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내 경험 하나는 그 외에 있어요. 내가 그 전날 밤을 새워가지고 도저히 환자를 볼 수 있는 그 기력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는 약속을 해놓은 그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전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조금 다음 주로 연기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대요. 네. 당연히 꼭 해야 되겠대요. 그럼 뭐 할 수 없잖아요. 오시라고. 네. 1시간 내가 자버렸어요. 잠이 와서 꼭 네. 듣지를 않아서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는 이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얘기를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억눌려가지고 막 토해내야 되니까 내 표정 같은 거 좋은지 안 좋은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 고맙다고 졸고 있는 나한테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분으로서의 집중이 있고 나는 나로서의 집중이 있고 그렇다는 뜻인데 내가 이제 집중력도 없이 듣지도 못하고 이래 앉아있어도 그분이 또 집중하면은 그러네요. 그것도 야, 이거는 이렇게 환자와 의사, 내담자와 상담자의 궁합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어떤 때보다 속이 후련해지고 정리가 되는데 저는 3가지 힘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력,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력,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력과 의지력 다음에는 의지력이 집중력을 가져서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 희망, 열망을 가진 상담자들은 인간 변화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하는 인내력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놓치지 않고 바꾸겠다는 의지력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력을 늘 마음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한 말씀 좀 거들어 드리고 싶은 것은 내 경험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인턴을 하는데 산부인과 환자가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정신과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과에 대한 거는 이제 배울 여가가 없잖아요. 네네. 인턴 때 내가 충실히 하지 않으면 네네.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바꿔달라 그러면 나는 서슴지 않고 바꿔주죠. 네. 내가 그걸 해보기 위해서. 경험하시려고. 근데 이제 추석날인데 이 산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산모를 받았는데 이제 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태반이 나오고 나서도 이게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궁이 이완돼 가지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면 피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이완된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네.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 다 했어요. 무슨 주사를 놓고 또 뭐 하고 탐폰을 가지고 맞고 다 했어요. 그래도 탐폰이 툭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말이죠. 내가 하여튼 배운 대로는 다 해봤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추석이라서 다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시내에 계시는 그 유명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인턴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다 지금 위급하다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너 기다려라 그러더니 쫓아오셨어. 참 고맙네. 너무 고맙잖아요. 쫓아와서 이렇게 보자고 그러더니 말이지 이래 한번 덜켜보고 출혈인가 뭐 이래 덜켜보더니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죽으라고 해도 피가 나오고 저 선생님은 와서 한 번 이렇게 보니까 피가 안 나오고 무슨 도대체 어떻게 했니 이러면 그러게. 그래서 내가 물어서 선생님 나는 말이지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는 있는 걸 다 했는데 선생님은 오시니까 금방 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랬더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건 뭐냐면 내가 주사를 놨으면 주사 약효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고담 처치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봐야 이 효과가 날 시간이 지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선생님은 이제 노련하시니까 뭐 나한테 치료를 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했다 하니까 이제 자기는 속으로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할 거 다 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가만히 나보고 기다려봐. 입안에 했으면 내가 또 의문이 생겨서 그랬을 건데 자기가 또 이렇게 들켜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뭐 치료하듯이 이렇게 좀 닦아내리기도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한 번만 닦아도 피가 안 나오는데 내가 공을 쌓았어. 나는 무슨 주사 놓고 뭐 하고 다 해도 왜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걸 알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내용도 모르고 말이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마지막 정말 특별부록 말씀이셨고 꼭 필요한 무작정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명확히 알고 기다려도 기다려야 된다. 제대로 기다리라.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너랑 나랑 시간에는 참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이틀은 기다려야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는 일주일에 3번이니까 그죠? 그런 기다림에서부터 인생의 먼 기다림까지 제대로 기다릴 줄 아는 게 인생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